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우리네 평범한 3040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어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장관 후보자라는 분들은 다주택을 팔기에 급급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최종호 국토부 장관이 임명 직전에 본인의 아파트를 서둘러 딸에게 증여하고 그 딸 집에 월세 들여서 살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즉 급히 증여한 딸 집에 월세 얹혀 사는 국토장관, 20년 이상 보유한 분당구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서둘러 증여합니다. 그때 증여 시기가 한창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기였다는 점이 이게 수상한 거예요. 이틀 후 증여하고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60만 원에 딸 사위랑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집 들어가서 살게. 월세 계약한 거예요. 현재 해당 집에 월세로 거주하는 중이고요. 장관 지명 직전 매각하면서 재산 목록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아닙니다 라고 제외를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이 같은 약간 미심쩍은 거래로 결국 1가구 2주택자에서 1가구 1주택자 1분양권자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박소영 기자. 네. 최종호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국가에 다 냈다. 당당하다. 근데 본질은 증여세 냈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집이 세 채였던 셈입니다. 분당에 한 채, 그리고 잠실에 한 채, 그리고 세종시에 분양권을 한 개를 갖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시세 차익이 아주 높고 금싸라기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 분당과 강남에 집이 무려 두 채가 있었던 셈이죠. 세종시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었던 셈인데 후보로 지명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잠실에 있는 집은 매물로 내놓고 그리고 그 분당에 있는 집은 딸에게 증여한 걸로 나오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후보자로 지명될 것 같지 않았으면 그런 기미가 없었다면 과연 이 집 세 채를 내놨을까요? 집 두 채를 매매를 하고 한 채는 또 내놓고 과연 이런 행위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정부는 이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을 해왔죠. 살 집 한 채만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후보로 지명되려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 이 집 세 채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야 부랴부랴 팔고서 내가 딸에게 뭐 판 것처럼 했지만 내가 증여세는 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사람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잘 따르지 않아왔던 사람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라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잘 따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김영주 의원님, 김현미 전임자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이 파리 부동산 대책 때부터 전 국민들은 집을 한 채만 빼고 다 파십시오. 저희가 다음 달까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세금 매기겠습니다. 라고 연일 얘기했는데 그 국토부 후임자가 국토부 안에 있었으면서 전임자 장관이 말을 하든 말든 나는 다주택자로 있다가 장관이 지명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판 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이 장관 후보자가 이제 국토부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 차관까지 영입했다는 측면에서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강남 집값이 안 오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정부의 기조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는 눈속임을 한 거잖아요. 한 채를 해서 억지로 이렇게 합격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차피 청문회 과정에서 다 드러날 텐데 임사검증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는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장관을 말하자면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지가 좀 과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만약 있다라면 조금 더 어떤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인사검증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차제 정말 현재의 어떤 국토 정책, 아파트 정책을 펴려면 그야말로 강남 이외의 집을 가진
정말 그 올고전 공직자를 오히려 그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요, 김정 장관님.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네. 뭘 검증한 건지 좀 묻고 싶은데 네. 조국 수석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셔서 논란이 많은데 유튜브 나오는 거 좋은데 본인이 해야 할 일은 좀 잘 하시고 나서 유튜브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재 제기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장관급 중에서 6명이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번 국무회의 열 때마다 되게 민망할 것 같아요. 서로 그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않은 장관들 쭉 앉혀놓고 국정을 논한다는 게 대단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낙마한 인사만도 한 1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인사검증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고 지금 드는 의심은 뭐냐면은 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결정을 단독으로 했을까? 혹시 이런 것까지 청와대랑 상의해서 꼼수 인사검증으로 코치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분야와 관련된 검증은 더 철저하게 혐의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의 주택 관련돼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장 눈여겨서 인사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세채라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만 그 세채가 있는 자리도 굉장히 일반 국민 정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실하고 분당의 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데다가 세종의 공무원 자격을 가지고 특별 분양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문제는 뭐냐면 증여세 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잔머리 굴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뭐냐면은 이 집을 증여할 때 공동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만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딸과 사위의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면서 일단 절세를 한번 했어요. 그런 내용 아마 지금 그 후보자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딸 아들에게 증여를 했을 때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는 또 절세가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아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뿐만 아니라 사위 이름까지 같이 넣어서 증여를 합니다. 2단계에 걸쳐서 세금 절세하는 머리까지 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있어요. 급한 와중에.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게 이런 절세 과정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번에 국토부 장관 바뀌면 우리 집 상황 좀 나아지려나 하고 있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민정수석 팀과 이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해명을 충실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